안녕하세요. 진실의 힘 임팩TV입니다. 오늘은 제주에서 무고한 양민이 국가의 폭력 앞에 무참히 희생됐던 4.3 추념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2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여해서 유족들을 위로했는데요.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의 기반이 되는 배상과 보상 문제를 포함한 4.3 특별법 개정이 여전히 국회에 머물러 있다. 더딘 발걸음의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아직 친일과 독재의 상처를 다 씻어내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이 굳센 의지를 가지고 이걸 해결해 보려고 해도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걸 이번 20대 국회를 지켜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21대 국회에서 4.3 특별법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희생자분들과 유족분들이 살아계실 때 제발 뒤늦게 우리 사회 전체가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이번 21대 총선을 잘 치러서 꼭 제대로 된 해결책을 21대 국회에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일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이웃집 불구경에 크게 관심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전 세계적인 재난을 앞에 두고 저것 봐라, 내 저럴 줄 알았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사람이라면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보다는 국민들의 안전을 더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행정부를 맡고 있는 최고 책임자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사태를 수습하는 것보다 덮는 데 더 관심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일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때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당국이 잘한 거지 대통령이 한 게 뭐 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금 우리나라가 사태를 침착하게 잘 정리하고 있는데 왜 대통령 지지도가 올라가는지 우리 대다수 국민들이 상식으로 알고 있는 사실들을 이전 정부 때를 통해서도 미처 깨닫지 못하신 것 같은데요. 이번 기회에 일본을 보면서 잘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율부터 소개해드리면요. 한국갤럽에서 지난달 31일부터 4월 2일까지 3일간 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선관위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56%가 나왔습니다. WHO에서 팬데믹을 선언한 이후로 외신에서 우리나라를 집중 조명하고 있고 또 국내에서 대규모 감염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기 시작하면서 우리 정부가 잘 대처하고 있다는 평가를 국민들이 내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여당의 힘을 몰아줘야 한다는 생각도 강하게 작용했을 것 같은데요. 김종인 미통당 선대위원장이 못 살겠다, 갈아보자 라는 선거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 게 도리어 더불어민주당을 도와주는 모양입니다. 누구 때문에 못 살겠는지 우리 국민 개개인이 잘 판단하고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정부 지원을 위해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답변에 47%가 응답한 결과도 보이는데요. 제가 이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범진보 여권 후보들이 우리 대통령 귀한 줄을 알아야 한다고 말이죠.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전 연령별로 모두 긍정이 더 많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40, 50대 핵심 지지층은 물론이고 60대 이상 연령에서도 근소한 차이지만 긍정이 우세하게 나타나면서 힘든 때일수록 정부에 힘을 실어주자는 판단을 우리 국민들이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검사 수를 그렇게 많이 늘리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도 감염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베 정부가 감염 단계를 높이는 걸 주저하는 사이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감염됐을지 모르겠다는 공포가 일본 사회에 퍼지고 있는 게 아닐까요? 무지로 인한 공포는 생각보다 크게 개인의 심리를 자극하는 법입니다. 대상을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는 공포 영화가 원래 더 무서운 법 아닙니까? 일본 언론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서 일본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어요. 집집마다 1000마스크 2장씩 받을 생각을 하니까 우리나라가 많이 부러운 모양입니다. 감염자가 10,000명 가까이 되는 한국에서 이탈리아와 같은 의료 붕괴가 일어나지 않았던 원인을 분석하면서 높은 검사 능력, 이동 경로에 대한 조사, 그리고 많은 병상 수 등을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완치자 수가 60%에 육박하면서 점점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전염병을 막을 수는 없지만 환자 수를 일정 수준에서 유지시키면서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걸 코로나 사태가 발발한 초기 단계부터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계속 주장해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정부와 질본은 다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아사히 신문에서는 OECD 데이터도 인용을 하는데요. OECD에 따르면 한국의 병상 수는 2017년을 기준으로 만 명당 12.3개로 OECD 평균인 만 명당 4.7개를 넘는다고 전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병상 수도 많고 시민의식도 높은 데다가 정부가 검사도 서둘러서 진행했기 때문에 의료 대란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일본의 아사히 신문이 해설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결론은 3월 30일을 기준으로 59,705건에 불과한 일본의 검사 수에 대한 문제의식 아니겠습니까? 그도 그럴 게 일본은 우리나라가 시행하는 유전자 증폭 검사 기술이 자체 표준으로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참고로 얼마 전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우리나라가 제안한 유전자 증폭 검사 기법이 국제 표준으로 정해졌다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제 회원국 전체의 승인 절차만 남아있기 때문에 연내에는 국제 표준으로 제정될 거라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잡아내는 기술을 가진 게 우리나라고 그 기술이 이제 국제 표준이 된다는 거잖아. 맨날 노벨상 많이 탄 나라라 기초체력 빵빵하다고 자랑을 해대더니 노벨상만 타면 뭐 합니까? 국민들이 병에 걸렸는지 아닌지도 모를 지경이 됐는데 말이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부러워할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일본 기자들이 아무리 우리나라랑 비교하는 기사를 써대도 없는 기술이 하늘에서 뚝 떨어질 리도 없고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나라에서 검진 키트를 사가거나 검사를 의뢰할 수도 없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우리 정부가 6.25에 참전했던 콜롬비아를 도와주면서 묵은 빚을 차곡차곡 갚아나가는 걸 일본에서도 봤다면요. 미리 좀 잘해놓을 걸 그랬다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일본이 우리나라의 진 빚을 갚으려면 1000년을 두고 갚아도 모자라겠지만 말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